안녕하세요. 이영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에서 논의될 핵심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핵심 의제를 보면 첫 번째, 한반도 평화 비핵화 문제가 되겠죠.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 방안이 주로 논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의 역할과 협력 방안이 모색될 예정이지요. 이에 대해서 중국의 협조를 부탁을 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을 하고 대화 재개, 긴장 완화 방향으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협력 강화 문제이죠. 양국 간의 경제, 무역 협력을 증진하고 공급망 안정을 시키고 첨단 기술, 예를 들어 뭐 인공지능과 같은 그런 거 문제, 그 다음에 히토류, 그 다음에 핵심 광물, 이런 것에 대한 협력이 주요 의제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민생과 실질 협력 확대이죠. 양국이 직면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협력, 인적 문화 교류 및 관광 활성화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중 관계 복원 및 발전 방향으로서 양국 관계가 긴장 국면을 전에 겪었던 것을 복원을 하고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관계를 강화시키는 그런 방안이 의제에 올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그런 한국의 입장입니다. 회담을 앞두고 청와대는 그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은 이 부분을 중요한 외교적 의제로 삼고 그 방안을 우리 측에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제를 가지고 이런 회담은 단순히 양국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구축, 북핵 비핵화 진전, 그리고 주변 강대국 외교 균형에서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우선 북한의 반응을 보면 공개적으로 비난을 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매우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죠. 북한은 그 공식 매체를 통해서 중국이 남조선하고 손을 잡고 우리를 압박한다 라는 식의 원론적 비난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비난을 하는데 뭐 중국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지는 못하고 중국은 이제 북한의 하나의 에너지, 식량, 외화 등의 생명선이기 때문에 비난을 하되 공격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중국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말은 강하게 하되 행동은 자제하는 그런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입장인데요. 미국이 민감해야 하는 포인트는 대만 문제. 한국이 하나의 중국을 적극적으로 제어하기를 할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는 이를 경제 태세를 볼 그런 신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드 미사일 방어 문제예요. 추가 사드 불가 또는 사드 철거, 이런 것이 이재명과 시진핑이 암묵적으로 약속을 하게 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다음에 북핵 해법에서도 중국 중심 구도로 가게 되면 한반도 문제를 미국이 아닌 중국과 손을 잡고 중국 중심으로 풀려는 인상을 주면 미국은 우리에 대해서 대한 전략적 신뢰를 하락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한국의 위치가 매우 민감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본이 우려하는 그 핵심 포인트는 한국이 중국하고 밀착하게 되면 한미일 공조의 균열 가능성이 보인다. 그래서 이런 한미일 안보 협력에 균열이 오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일본은 대북을 압박하는 그런 중심인데 한국하고 중국을 북한을 관리하고 대화하면서 뭔가를 추출해 내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대북 공조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은 그 온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일련의 의제를 가지고 회담을 하고 이를 결론적으로 보면 이재명 시진핑 회담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낮추고 뭐 일말의 평화 체제를 구축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비핵화나 구조적 평화까지는 가기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사이에서 그 외교적 줄타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그 우려 섞인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중국은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 주석의 2년임 제한을 폐지했어요. 그전에 5년 한 번, 또 5년 한 번 해서 2년임 해가지고 10년까지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사라지고 임기 제한 없이 계속 재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헌법을 고쳤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임기 제한이 없기 때문에 2008년 이후에도 계속 연임할 가능성이 있다. 2008년까지 가거든요. 시진핑 지금 임기가 세 번째 임기인데, 2027년, 2032년까지 4연임 가능성이 거론되고, 2028년 이후, 32년 이후에도 계속 영구 집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영구 집권, 종신 집권 체제로 시진핑이 가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우려되는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입니다. 중국 위주로 대만을 통일하자는 얘기인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대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면 사회민주주의를 통일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통일하자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일본, 우리나라,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으로 이어져서 북방 세력의 남진을 막는 배수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균형 외교도 중요하지만 미국과 등을 지는 사태는 막아야지요. 그리고 이를 한반도에 대비시키면 중국은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북한하고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근데 중국이 북한을 중심으로 지들 방식대로 한반도 통일하자고 우리에게, 이재명에게
윽박지르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함부로 중국 위주로 대만 통일하자는 하나의 중국을 찬성한다는 것은 말하지 못한 만도 못한 처사로 보입니다. 안 그런가요, 이재명 씨? 둘째, 사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드 재배치 및 철수 등을 거론하는데 중국이 요구하는 대로 이재명이 철거를 약속을 하면 미국이 가만둘까요? 이를 빌미로 요것 봐라 하면서 미군 철수 및 한국 포기 상황까지 가면 우리나라 국방은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씨, 그건 아니죠. 셋째, 이재명이 시진핑의 장기 집권, 아니 영구 집권 방식과 방법을 배워올까 걱정입니다. 지금은 잠시 수면 아래로 잠수 타고 있지만 우리도 헌법을 고쳐서 이재명 임기 5년이 끝나고 다시 4년 중임제 대통령으로 8년을 더하고 나중에는 종신집권하는 시나리오가 정치권에 회자되고 있는 마당에 그런 마당 아닙니까? 북한도 영구집권, 러시아도 영구집권, 중국도 종신집권 등등 하니까 이재명도 그런 길로 가려고 획책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씨, 당신 그러면 제명이 못 살아. 때놈들은 밥만 먹여주면 시진핑의 영구집권을 하든 말든 인정할지 몰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런 걸 못 보지. 당신 만약 그런 길로 간다면 당신은 천하의 역적이 되어서 국민들로부터 몰매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몸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알겠습니까, 이재명 씨? 우리는 내년에 지방선거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이런 이재명 정권의 상권 분립 파괴, 영구집권 획책, 자유민주주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야당에게 표를 주어서 여야 균형 잡힌 의석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들 맘대로 헌법을 고치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그런 사태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잘 지켜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고맙습니다.